오늘은 제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100명 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명이 될 때까지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제가 했던 일, 그리고 구독자 100명을 모으기까지의 어떤 저의 소감,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첫 영상을 5월 24일에 올렸고요. 한 달 반 정도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상을 12편을 찍어서 올렸고 현재 구독자가 102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명을 기념하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구독자가 20명, 30명이었을 때 나도 언제 100명이 되나 하고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요.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니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작가TV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명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3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구독자 100명이 될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에게 구독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보다 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이 얼마나 오래 지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에게 구독을 요청하면은 당연히 해주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제 영상에는 관심이 없어서 시청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의미 없는 헛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영상의 힘으로 순수 구독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구독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구독자 수만 늘고 제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낮으면 채널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세 번째는 다른 댓글로 제 채널을 홍보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성격의 채널을 찾아가서 성실한 댓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내 채널로 유입하고자 하는 팁을 알려주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요. 이 방법은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효과가 좋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제 채널을 찾아왔을 때 다른 영상들도 퀄리티가 좋으면 구독으로 연결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찾아오신 분들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그런 영상이 있다면 이분들은 도로 나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초보 유튜버에게는 댓글을 홍보할 시간에 차라리 내 영상을 잘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번째는 AI는 도구로만 활용하자입니다. 요즘 AI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영상을 만들었다. 또는 얼마를 벌었다라는 등의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AI를 도구로 해서 차별화되고 엄선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할 만한 일인데요. 주제나 스크립트 제작, 그리고 영상 제작, 목소리까지 전부 AI를 활용해서 만들거나 다른 영상을 짜집기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마치 인스턴트 음식같이 일회성으로 소비되기 마련이에요. 가능하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 한 일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영상을 1개 또는 2개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유명인이거나 영상미가 아주 좋거나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날 경우는 영상이 하나라도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가끔 하나씩 올려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초보 유튜브는 처음에는 성실히 꾸준히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편집하고 만드는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입니다. 촬영하고 편집을 해주는 팀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1인 유튜버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저만 해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하나씩 둘씩 만들다 보니 촬영이나 편집 시간도 줄어들고 편집 기술도 조금 느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독자들에게 제 채널이 성실한 채널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올리는 그런 채널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튜브에게 열심히 하는 채널임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타는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성실히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는 언젠가 그 기회가 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부터 제작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채널 초기에는 제 영상을 방문하거나 영상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영역의 영상을 만들어야 앞으로 영상을 지속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만들고 싶은 영상
영상부터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떤 영상이 구독자들이 좋아할지 저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수가 작을 때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채널의 어떤 색깔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해요. 사실 유튜버야말로 인내심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것은 롱폼과 쇼츠를 동시에 제작한 거예요. 롱폼과 숏폼의 차이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롱폼 콘텐츠는 길고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인데요. 유튜브의 경우 10분 정도의 영상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숏폼의 콘텐츠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콘텐츠인데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이 예가 돼요. 10초에서 3분 정도로 짧게 제작해서 빠르게 소비하는 그런 콘텐츠를 말합니다. 쇼츠 영상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쇼츠 영상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완결성을 가지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요즘은 쇼츠 크리에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띠고 있고요. 몰입감도 상당합니다. 또 하나는 롱폼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롱폼의 하이라이트만 발췌하거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서 쇼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쇼츠를 통해서 본편의 영상을 보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롱폼 영상을 일부 잘라서 쇼츠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롱폼을 먼저 올린 다음에 하루 정도 시차를 둔 후 쇼츠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츠를 보신 분 중에 채널이나 본편으로 유도하는 그런 링크 정보를 남겨놓았어요. 조회수는 확실히 쇼츠가 좋아서 채널에 대한 어떤 홍보 역할은 톡톡했던 것 같습니다. 쇼츠를 통한 본편 유입률은 낮았지만 쇼츠를 보고 구독하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100명을 달성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유튜브는 꼰대를 멘토로 만들어준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꿔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붙잡고 제가 10분 동안 혼자 떠들 때 다들 도망가 버릴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이 가르치려는 내용이면 더욱 듣기 싫어지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누군가 찾아와서 기꺼이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해줘요. 이런 고마울 일이 어디 있어요. 현실에서는 누군가 붙들고 이야기하면 꼰대 취급을 당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자발적으로 저를 멘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적어도 전혀 실망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만 합니다. 유튜버와 구독자는 잘 알지도 못하고 직접 대면 소통하지도 않는 관계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클릭을 했다는 행위만으로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느슨한 관계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독자나 조회수에 대한 바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 조회수는 10회 미만이고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숫자에서 늘지도 않는다면 사실은 그 실망감 때문에 채널을 접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회수가 낮아도 실망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본업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일을 관두고 유튜브를 했다라고 하면 실망감이 아주 컸을지 몰라요. 하지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니까 오히려 심리적인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규모가 있는 채널들을 살펴보면 최소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해 나간다면 은퇴할 무렵이 되면 이 채널이 지금보다는 커져 있을 거고 저도 유튜버로서 어떤 노하우가 쌓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훨씬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과 유튜버를 병행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미 블로그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 블로그 이웃이 9,00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 숫자는 순수 유입된 숫자이지 제가 인위적으로 이웃이나 서류 이웃을 요청해서 만든 숫자가 아니에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이웃 수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글을 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꾸준히 이웃이 늘고 있고요. 자동으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블로그와 유튜브는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유튜브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을 잘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진정성이 언젠가 통하겠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저만의 지적재산권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긴 후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 업무에서 지적재산권을 남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배우고 성장을 할 때 업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냈더라면 IT 후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제게도 큰 자산이 되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비록 IT 기술 관련 글은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회 덕분에 업무 경험, 양육, 육아 경험, 그리고 삶의 성찰 등은 기록을 해왔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 여러 주제의 에세이를 적고 있는데요. 육아 교육 관련해서는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을 2권이나 냈습니다. 모두 저의 지적재산권이 된 것이죠. 이제는 영상으로도 남기고 있으니 5년 정도 지나서 돌아보면 또 다른 저의 역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수익화 조건은 구독자 1000명 그리고 1년 동안 4000시간의 시청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영상을 꾸준히 만들다 보면 언젠간 저 조건에 충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일상에서는 말과 글 중에 말이 더 쉽다는 사람들이 우세합니다.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다시 번복해서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세계에서는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나면 고칠 수도 없고 영상을 올리고 나면 했던 말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보다 가볍게 소비하는 것이 유튜브 세상 같지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늘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은 영원히 인터넷상의 박제가 되어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죠. 이를 배워서 현실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5번째로는 창작물을 너그럽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블로그나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책도 2권 내어보고 그리고 영상까지 제작을 해보니 이 모든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글,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고요. 그렇다 보니 다른 이들의 영상이나 글을 봐도 이제는 존중하는 마음부터 생겨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독서와 책 리뷰인데요. 저자에 대한 존경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독자 100명이 된 초보 유튜버의 소감과 노하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 작가님 구독자 100명 축하해요. 너 오랜만에 등장했네. 고마워. 100명이 되었습니다. 와!